안녕하십니까. 게임 안전정보 이정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술 실전 특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까지 종족과 유닛 그리고 전술 부문에 대해서 스타크래프트의 기본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진짜 실전 중심으로 전략 전술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브로드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종족 간의 특징과 그 상성이 게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서 오늘부터는 종족 공략이라는 실전에 특별한 코너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히 오늘과 이 다음 시간은 저그와 테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종족 공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스타크래프트를 완전 정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제 종족 간의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셔야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1교시 스타를 말한다 해서 오늘은 테란과 저그를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각 종족별로 전체적인 전략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투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리얼 전투와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전략 게임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 전투는요, 일정의 리소스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의 양을 일단 갖고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게임이라는 특징상 이 리소스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RPG 같은 게임에서 성장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장이냐? RPG에서는 캐릭터가 성장을 합니다만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 자원을 채취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시간 진행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테크트리가 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략 시뮬레이션에서의 자원 채취 그리고 테크업, 성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반 전투에서는 한꺼번에 우하고 이제 전력이 생산되면 그것이 자기의 전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전투를 치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전력이 우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일단 판가름이 납니다. 하지만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요. 처음부터 달랑 커맨드 센터 머린 4마리 커맨드 센터 SCV 4기 아니면 해처리 드론 4기 이렇게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을 얼마만큼이나 잘 채취하고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력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에 대한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테크업이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전력상의 유불리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 시스템에 의한 전략 시뮬레이션의 게임 특징상 가장 좋은 밸런싱으로 종족 간의 이런 특징이 전체 전력 운영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소 이론 또는 시소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전체적인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 종족입니다. 예를 들어 테란이다 아니면 저그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간 진행에 따라서 저그가 유리한 경우, 테란이 유리한 경우, 저그가 유리한 경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성장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세기와 수세기가 바뀌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력의 밸런싱을 맞추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진행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테크가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기와 공세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지금 저그의 공세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테란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세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테란에게 있어서 공세기가 되고 저그는 수세기가 되는 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저그는 항상 모든 종족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공세기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왜? 스포닝 풀이 일찍 지어지고 저글링이 어떤 종족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먼저 공세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란이 공세기로 전환되면서 저그가 상대적으로 수세기로 되는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투베럭스로 갔었을 때 머린 메딕이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투베럭스 아카데미로 갔었을 때. 머린 메딕이 나오게 되면 강력한 바이오닉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저글링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테란이 공세기가 되고 저그가 수세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갔다고 했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그가 공세를 잡고 수세기로 테란이 빠져드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러커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무탈이라든가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되게 됩니다. 테크업상으로 이러한 상성 관계를 갖고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공세기 때에 얼마만큼이나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전멸시킬 수 있게,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겠느냐. 수세기 때에 얼마만큼이나 상대방이 어차피 공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게임 진행상. 얼마만큼이나 확실하게 방어를 하면서 자신의 다음 공세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수세기 때 얼마나 방어를 확실하게 하면서 다음 공세를 준비할 수 있겠냐. 그리고 수세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방어를 하면서 다음 공세 타이밍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빨리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점점 빨리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세기와 공세기가 이렇게 항상 서로 좌우로 교차되는 이런 시소의 법칙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얼마만큼이나 공세기에 정확하게 공격을 가느냐, 여기에 모든 전력의 초점을 모으느냐라는 것이 공세에선 중요하고요. 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나 이걸 방어를 하면서 빠른 전략적으로 공세 타이밍을 자기가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 시스템에서는요, 이렇게 기울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교차되는 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터닝 포인트를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게 테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과제가 되겠죠. 저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얼마만큼이나, 여기가 지금 저그 이제 공세기가 되는데요.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저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완만하게 자신의 공세기로 올 것이냐, 아니면 급하게 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역시 공세기의 저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방어라든가 방어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든가 아니면 다음 공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나의 테크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세를 공세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성큰 방어를 마린 메딕이 공세가 됐었을 때는 저그는 어쩔 수 없이 성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때 성큰을 많이 지어놓게 되면 저그는 당연히 러커 무탈이 나왔었을 때 무탈과 러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세 공세 타이밍이 사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뒤로 완만해지면서 뒤로 옮겨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방어 체제에서 만약에 성큰을 3개 이하로 적게 지었다고 한다면은 좀 더 빨리 공세 국면으로 러커 무탈이 나왔었을 때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공세에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공세로 전환했었을 때 결정타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와 테크업 준비를 수세 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란과 저그가 일반적으로 그 공격과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 말고 이것과 관계되어서 또 한 가지의 유효한 전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그가 대테란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초반 공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초반 공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드론 발업 저글링 같은, 빠른 공략. 분명히 저그가 공세기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테란이 마린 메딕의 제대로 충원이 갖추어지기 전에 그것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저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드론 더블 해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12드론 더블 해처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초반에 스포닝 저글링이라는 공세기를 공격을 통하지 않고 공세기이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세기를 공격으로 이용하지 않고 확장으로 이용해서 그 다음 공세기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거죠. 공세기는 반드시 공격을 가는 기가 아닙니다. 공세기는 내가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세기에는 공격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확장,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테크트리 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마찬가지죠. 자신이 공세기였을 때 공격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스포닝 저글링으로 공격을 갔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 마매를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세기를 공격으로 보내지 않고 공세기를 오히려 확장으로 커버한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큰 방어를 하고 일단 막아내고 그 다음 타이밍을 이 확장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쭉 진행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많이 하게 되는데,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요 맘의 확장 타이밍의 공격의 포커스,
맞추지 않고 여기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타이밍에서 더블 커맨드를 하면서 확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러커 무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공세기에서 탱크와 사베가 나오는 그 다음 공세기에서 결론을 짓겠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확장이라든가 테크업을 하는 타이밍은 반드시 공세기 타이밍이어야 합니다. 수세기에는 확장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그가 제2멀티를 하는 타이밍은 어디겠습니까? 일단은 러커와 무탈이 나와서 자신의 방어를 하고 난 상태에서 더블 이후에 방어를 하고 난 상태에서 자신이 공세기였을 때 제2멀티 확장을 하게 됩니다. 테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여기에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테란이 일반적인 투바이럭스 아카데미로 가면 더블 커맨드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확장을 안정적으로 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나가고 나서 러커 무탈이 지나가고 나서 테란이 탱크와 쌉을 가지고 퉁퉁거리고 앞으로 나오는 공세기에서만 더블 확장, 더블 커맨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세기에 공격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공세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입니다. 공격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공격을 약간의 게릴라성으로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테크업과 확장을 통해서 그 다음 공세기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빌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내가 빌드를 가져가면은 그 빌드에서 내가 어디에 정확하게 적에게 대한 전면적인 공격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바로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프로게이머들이 예를 들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종족 상성 간에 아니면 상대방 특징 간에 지형적인 요소 간에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빌드라는 거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공세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거기에 전력을 집중시킬 것이냐라는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이론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게이머들이 경기를 하는 리플레이 파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것이 어떻게 실전에서 통용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서 강의반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감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화면을 보시면서는 보다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1월 2일 날 게임TV에서 진행됐었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윤열 선수와 서학승 선수의 경기, 좀 대표적인 테란과 저그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스트 템플에서 펼쳐진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시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와 성학승 선수, 성학승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테란 저그의 로스트 템플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차근차근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진영이 8시고요. 그 다음에 저그 진영이 6시에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으로는 좀 먼 거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무탈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공중으로 넘어가기에는 쉬운 거리이긴 하죠. 오버로드를 성학승 선수가 일단 저그가 8시 진영으로 보내지 않고 2시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정찰을 하고 있죠. 자,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밖에 빠른 정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드론 정찰을 지금 성학승 선수가 굉장히 일찍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드론 정찰이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는 드론 정찰은 상대방 기지가 어디 있는가 확인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빌드 진행을 확실하게 방어를 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찍 가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디포를 졌습니다. 지금 8SCV 서플라이 디포를 짓고요. 10SCV 베럭스를 짓고요. 그 이전에 벌써 서플라이 짓고 나서 정찰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테란도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SCV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윤열 선수는 투베럭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 진영에서 투베럭스죠. 8서프를 짓고 난 다음에 보통 투베럭스의 일반적인 것은요. 10SCV 첫 번째 베럭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2SCV가 두 번째 베럭스 정도로 해가지고 막바로 150이 쌓여지는 대로 SCV 생산하면서 계속적으로 베럭을 짓는 이런 빌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12드론에서 더블을 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저그가 테란에게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초반에 급박한 경우가 아닌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드론 이하의 빠른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 이유 위험성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드론 트윈이나 아니면은 더블 해처리를 하게 됩니다. 더블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더블을 만들고 그 다음을 시작해야지 저그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블을 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스포닝풀 그리고 가스를 짓게 됩니다. 이 가스에 대해서 상대방이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테란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일단 투베럭스까지는 가스 없이 그냥 가거든요. 왜냐하면 머린을 만들어 놓으면서 상대방의 저글링의 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투베럭스를 하지 않고 원베럭스라든가 아니면 투베럭스를 하고 나서도 머린을 만들지 않고 입구가 비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대방이 정찰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빠른 저글링으로 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아카데미로 넘어가는 빌드였었을 경우에는 가스러시를 함으로써 테란의 아카데미 빌드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린은 빨리 나오지만 머린 메딕 체제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그가 자신의 공세기를 더블을 하면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벙커러시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이것은 적극적인 벙커러시의 의미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제 수색이기 때문에 테란의 이윤여 선수가 수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머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안정적으로 더블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 테크를 올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베럭스에서 계속 머린 메딕을 일단 생산을 해주죠. 상대방이 머린 메딕의 숫자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린 메딕 숫자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이쪽은 강력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즉 수세기를 강력하게 방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략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머린이 나오고 아카데미의 빌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스를 먼저 짓고 아카데미를 올리는데요. 아카데미를 짓고 난 다음에는 바로 스팀팩 업그레이드에서 나가야 되는 공세 타이밍이 테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빠르게 빌드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저글링이 중앙에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당연히 저그는 지금 공세기에서 일단은 수세기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세기를 버티기 위해 현재까지는 공세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세기에서 수세기로 넘어오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큰 콜로니를 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큰 콜로니는 방어 타워이기 때문에 공격을 가지 못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 수세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금 러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바로 히드라전을 지음으로써 러커로 상대방이 이제 공세, 그 다음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성군 콜론이 지어져 있는 이 타이밍에서 상대방에게 공세 타이밍이 넘어가 됩니다. 경기를 정지시키고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테란의 이윤열 선수는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스팀팩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고요. 입구 쪽에 머린이 나와 있습니다. 곧 메딕도 충원이 되게 됩니다. 머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메딕이 한꺼번에 충원이 되게 되는데 머린이 이렇게 많이 남겨놨다는 것은 실제로 메딕이 충원이 소수가 되면은 바로 상대방의 공격할 수 있는 공세 타이밍을 자기가 빨리 하기 위해서 수세 때 머린을 많이 생산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성학승 선수 입장에서 거꾸로 본다면은 성학승 선수는 지금 러커로 방어를 하는데요. 이 러커라는 것은 방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공세기, 그 다음 공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방어는 성큰 콜로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블을 했기 때문에 성큰 콜로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성큰 콜로니가 하나죠. 곧 있으면은 테란의 머린 메딕 공세기의 공세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확실하게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수세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전체 진행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콜로니를 만들면서 지금 히드라가 일단 나왔죠. 러커 타이밍이 곧 되게 되는데요. 러커 타이밍이 되면 일단 다시 한번 공세기를 저그가 잡게 됩니다. 그 공세기를 잡게 되기 전에 테란은 먼저 한번 밀어봐야 되는데 미는 타이밍이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테란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머리는 많지만 메딕이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이 이미 히드라가 나와서 러커로 변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란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공세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의 본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 진영에 가깝게 와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일단 압박을 해놓으면서 자신이 테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테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세기에는 확장 혹은 테크업을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테크업을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왜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고 있을까요? 테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저그가
그 다음 공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러커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러커가 제대로 상대방에게 진행을 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그는 무탈리스크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베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즈탱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성큰 방어선을 뚫고 강력한 러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탱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공세기이죠. 러커가 나오고 저글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그는 공세를 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공세를 할 수 있는 시점에 공격을 가서 상대방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태클을 올리거나 확장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역시 공세에 있는 저그가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서학승 선수는 상대방에게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일단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구 방어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 수세기에서 완벽하게 방어를 하지 못하고 사실 공세 준비를 하고 있었던 태클을 올리고 있었던 이윤열 선수 테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일격을 당한 상황이 됐죠. 본진까지 입구를 내주면서 일단 뚫고 들어왔습니다. 자, 저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경기를 끝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수세기를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테크업을 한다거나 지금 공세기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무탈리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크업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통 저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탈리스크를 당연히 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제2의 멀티를 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저그가 제2 멀티를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서승 선수는 제2의 멀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테크업을 하면서 그 공세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상대방에게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일단 뚫려 있기 때문이죠. 자, 테란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이 기회에 탱크뿐만이 아니고 사이언스 배슬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탱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는 타이밍은 자신이가 완벽한 공세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공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테크업을 이제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그 저그의 공세기가 생각보다는 좀 길게 이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테란이 자, 그러면은 저그의 공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방어를 하면서 지금 수세에 몰린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란이 지금 더블 커맨드를 한 상태가 아니고 본진이기 때문에 저그는 입구를 뚫고는 들어왔습니다만 상대방 본진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저그의 공세는 사실 공세 시간만을 조금 늘렸을 뿐이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서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지금 드랍십이 들어오고 있는데 드랍십에 대한 방어는 일단 충분히 해놓은 상태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저그의 공세기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그가 그 공세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태클을 올리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필수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제2의 멀티를 지금 공세 타이밍이 아니면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확장을 하지 못했고 공세기를 테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탱크와 사이언스 배슬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결국 테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바로 다시 공세 타이밍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테란이 공격은 하지 않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테란은 이미 공세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공격 병력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테란이 지금 어영부영하고 약간의 시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그가 지금 다음 그 확장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시 멀티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약간은 지금 생각이 늦었습니다. 확장은 확실한 공세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공세기가 넘어가고 이미 수세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테란이 지금 공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세기로 확실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전 공세기 때의 적극적인 공격 이외에 무탈리스크라는 그 또 하나의 테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그의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탈리스크 공격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병력을 본진에 공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꽁꽁 붙잡아두는 효과를 둘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 상태이다 보니까 공세기임에도 불구하고 테란은 지금 공격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탈리스크의 게릴라라는 것은 공세로 완전히 저그가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견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세는 여전히 지금 테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저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또 하나의 확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장이 저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처리 숫자가 늘어나고 자원 수급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겠다. 공세기가 됐었습니다만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테란이죠. 지금 한꺼번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그는 이때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멀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세기에서 이렇게 멀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성큰 콜로니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탱크가 동반된 상대방의 병력의 경우에 성큰 콜로니로 방어를 하는 건 너무 늦고요. 저기에 러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견제하기, 이 정도의 병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성큰 콜로니와 그 러커 이후에도 무탈리스크와 또 그만큼의 자원과 상당한 병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공격을 상대방의 자신의 진영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영에서 자신의 진영으로 넘어오는 중간 지점, 즉 중앙 지점에서 맞자 싸울 수 있을 만한 전력 체제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또 하나의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력 체제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테라는 하나의 커맨드 센터가 있고요. 저그는 2개의 해처리가 있습니다. 그 자원의 숫자는 곱하기 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인 병력의 숫자는 보십시오. 자, 병력의 베럭스가 셋이 있죠. 셋이 있고 팩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저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본진의 해처리 하나, 앞마당의 해처리 하나, 뒤늦게 지연 3 해처리 하나, 지금 병력이 나올 수 있는 해처리가 3개가 있고 4개가 채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테란의 병력보다는 지금 저그의 병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병력상으로 봤었을 때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볼 것이 없이 그대로 테란이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더블을 하지 않고서도 커맨드 센터 하나만을 가지고도 저그를 완벽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력이 나오고는 있고 잠깐 밀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테란이 공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그가 또 하나의 멀티를 성공시키고 하이브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나 중앙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 그 타이밍에서 테란을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란이 공세 상황에서 지금 아주 여유있게 앞마당으로 나왔죠.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공세가 테란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저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공세 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마당도 테란에게 의해서 털린 상황이 돼 있죠.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전체 경기는 저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방금 전 경기를 그 시소법칙 테이블에 놓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1교시에 설명을 드렸었던 그 그래프인데요. 또다시 그리기가 싫어서 지저분하게 지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그가 스포닝을 하고 저글링이 나왔습니다만 이 공세 타이밍을 그냥 넘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을 하기 위한 거였었죠. 공세에서 잘못했었을 경우에 너무나도 마린메딕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으로 더블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공세 타임을 노리는 것이 저그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공급 패치 이후에 좀 수세에 몰린 저그의 형태죠. 자, 테란이 마린과 메딕으로 강력하게 미는 타이밍에서 실제로 저그는 성큰 콜로니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전체 경기에서 보시다시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맞추기 위한 확장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을 맞추기 위한 확장입니다. 무조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했으면 그 다음 공세 타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 공세 타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이 방어에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신의 공세 타이밍이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요 마린메딕의 공격 전까지는요, 저그는 해처리가 2개고, 테라는 당연히 커맨드 센터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2대1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그와 테란의 상성에 있어서는요, 저그는 항상 테란의 곱하기 2배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필승이다. 1.5배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배 정도는 돼야 필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테란이 마매로 공세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밀어서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마매가 못 민다고 했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테란은 더블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세 타이밍에서 마매를 막고 러커가 나온 상황의 공세 타이밍에서 저그는 반드시 테란이 더블을 할 것을 가정해서 제2 멀티를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그가 해처리 자원이 3이 되고
테란이 1이 되면은 저그가 여기서 경기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세 타이밍에서. 하지만 여기서 제2의 멀티를 저그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그가 2가 되고 테란이 1이 되거나 혹은 2가 되게 되는데요. 테란이 2가 되고 저그가 2가 되면은 테란이 그냥 이겨버리는 것이고, 테란이 1이 된다고 했었을 때, 저그가 2가 되고 테란이 1이 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공격 병력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테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벌써 베럭스가 최소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와 사이언스 베슬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됩니다. 하지만 저그는 더블을 제2의 멀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처리 3개, 풀로 했을 때 해처리 3개고요. 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트윈을 하지 않고 더블을 했을 경우에는 해처리 2개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베럭스 3개에 팩토리 하나인데 해처리 2개나 해처리 3개로 버틸 경우에는 1대2라고 하고 투가스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병력상으로 일단은 테란의 멈의 탱크 공세에서 일단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단은 계속 저그가 승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테란에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서 승부를 결정짓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저그에게 있어서의 페널티가 초반에 있기 때문에 더블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더블을 하면서도 그 다음 타이밍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타이밍에 러커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타이밍에 러커가 단순히 밀어붙이면서 경기를 끝내면 좋은데, 경기를 끝내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저그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을 위한 확장을 여기서 시도를 하거나, 또 하나 상대방이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로 나오는 타이밍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탈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무탈로 갔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거꾸로 러커를 하면서 또 하나의 확장을 시도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일단 전술적으로 아무리 전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테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경기의 교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란과 저그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었던 투베럭스 아카데미 머린 메딕의 강력한 테란의 모습을 보셨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그의 더블을 보셨는데, 실제로 저그의 더블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면을 없지 않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그가 이기는 경기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그와 테란의 종족 공략은 계속되겠습니다.